안철수 출마. 이거 실화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 출마? 요거는 우리가 지금 방송 나가는 날 아마 보도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키워드인데요. 약간 좀 우리 입장에서는 도박이죠. 우리가 내는 의견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골고루 섞으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쪽 사람이 맞는 걸로 해야지 한쪽으로 몰빵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안철수 씨가 지금 방송을 오늘까지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뭐 초선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골고루 만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한 정답이 하나 나왔어. 안철수가 대선 패배와 대선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은둔할 것이라는 세간의 모든 예상을 깨고 이 사람이 정계에 다시 그렇게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우리가 이제 뭐 정치인들 인터뷰하는 것처럼 박주선 위원장이 정말 명답을 해준 거예요. 본인이 나갈 생각이 없으면 왜 물어보고 다니겠냐. 나갈 생각이 있으니까 누가 반대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나가는 걸 부탁해 이런 개념으로 물어보는 거지. 나갈 생각 없으면 아예 안 물어보고 자기 집에 가서 그냥 잠겨 있겠죠. 여전히 간 보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보니까 안철수는 나갈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안철수한테 명분 주려고 뭐 지구당 위원장들 한 50%가 모여가지고 안철수 출마를 촉구하는 회견 같은 것도 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최민희 의원의 분석이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오늘 나간 방송에.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지도부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안철수의 출마를 반대하는. 왜 그러냐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뭐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만 해도 좀 잊혀졌으면 좋겠다. 안철수 씨. 근데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전 당대표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오신다네 이게 당이라는 것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그게 격렬한 논쟁이 되면서 파벌 싸움이 되고 실제로 저는 안철수의 이 출마가 또 다른 분당의 씨앗이 될 거라고 그럴 수도 보는 있어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대선 책임론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 좀 출마하겠다고 하는 뭐 정동영, 현정배, 김한길 이런 사람들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김한길은 뭐라 그랬냐면은 출마를 하면 안철수가 홍준표처럼 보일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참 측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안철수가 출마를 하면 국민의당은 이제 두동강 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양심이 없냐는 말. 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갈라질 때 갈라지고 나니까 지금 국민의당 욕하시는 분들 저 포함해가지고 새누리당만큼 욕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안철수가 정말 양심도 뭐 이성도 상식도 없는 사람이네 하는 이게 오가고 하기 시작하면 어쨌든 국민의당 내에 권력 암투는 시작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씨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망가지려면 화끈하게 해야죠. 그래서 제대로 그 자기의 본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끝까지 바닥까지 한번 쳤으면 좋겠는데 왠지 안철수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실지 그게 궁금하네요. 아버지? 예. MB? 아니요, 그러니까 친아버지. 안철수 아버지가 뭐 원래 그 배우다라는 설도 있고 김미경 씨가 배우다라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설이 있죠. 네, 아버지와 부인이 사실상 멘토인. 그렇죠. 예. 뭘 해도 아바타는 맞네요. 안철수 이분이 만약에 정말로 방송 나간 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강행이 된다 그래서 푸른나무님처럼 당이 쪼개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아마 호남파와 비호남파로 찢어지겠죠. 아마도. 아마도.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의 지역구나 이런 게 비호남이니까. 비호남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출마는 사실은 호남 포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호남은 이제 기존에 박지원을 비롯한 천정배, 이 정동영 이런 분들이 호남파니까 호남파와 비호남파. 지금 안철수를 당대표 출마하라고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비호남 출신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오면 독자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바른정당하고 합쳐지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도 돼요. 사실 그러면 이제 뭐 바른국민당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국민바른당. 네, 뭐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호남 정서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호남에서 현역으로 있는 사람들은 새누리당 부류하고는 합당 못해요. 그렇죠. 예. 사꾸라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쟤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 기대 안 한다 이런.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떨어지니까 그런 결정을 하면 호남에 있는 의원들은 절대 그거 못할 거고요. 그런데 비호남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국민의당에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처럼 상종가를 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안철수의 그 말도 안 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무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제가 꽤 오래전에 새가 날아든다 초창기 때 했던 말 중에 하나였어요. 박근혜가 무너질 거라는 일종의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났어요. 근데 독재 정권 가진 사람들은 그걸 충분히 상대방 반대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탄압해요. 탄압하잖아요. 그럼 탄압하면은 반발하는 과정에서 꼭 누군가가 하나 다쳐요. 근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묻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더 빡쳐가지고 독재 정권 타도하라 이렇게 돼버리는 그 메커니즘과 상황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항상 똑같아요. 예, 그런 맞아요. 방식으로 간다고. 예, 맞아요. 사실 알고 보면 박근혜 게이트도 뭐 예를 들면 백남기 선생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과 연관성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해 있는 상황이 옹색하고 뭔가 좀 급박한 사람들은 항상 무리수를 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리수가 잠깐 존재감을 드러내긴 하지만 멀매를 막 맞아야 될 사람들이 멀매를 안 맞고 검찰 결과 발표 끝나자마자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그 다음날 문준영 특혜 의혹 조사하자고 나오는 거야. 그게 무리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적 정서에는 안 맞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 새끼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안철수의 상황도 끝까지 몰려있다 보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겠죠. 일단은 어떤 반응일지 한번 떠볼기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기사 같은데 안철수 복귀설 같은 게 나오면 댓글이 어떻게 달리는가 좀 볼 거고 그럴 텐데 안철수 스타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이유가 안철수 특유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면 안철수를 약간 좀 어리숙한 아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안철수 캐릭터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약간 공부 잘했던 애들만의 약간 또라이틱한 건조가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 건조로 지금까지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면으로 발현이 되면 언론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고독한 승부사. 당을 만들어 나와서 제3당으로 성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상한 건조가 국민적 정서와 완전히 반해서 표출이 됐을 때는 그냥 또라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런 명언을 자기 인생에 적용하는데 자기 혼자만의 게임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갖는 그 처음에 나왔을 때 이미지 있잖아요. 예. 새정치. 우리가 혹했었잖아. 솔직히 한 예, 번이라도 예, 다. 예. 정말 세련돼 보이고. 예. 근데 지금 몇 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5년 만에. 구태도 그때 이런 구태가 없는 구기득권 중에 하나.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남은 자산이라도 자기가 챙기려고 하면은 반성하는 모습 처절하게 보여줘야 돼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타이밍을 몰라서 이래. 문재인 정권도 분명히 조금 시들해진 시기가 올 거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언론에 의해서. 예. 그래서 막 문재인 정권이 위기다 싶을 때쯤 그때쯤 새정치 비슷한 이미지가 남아있다고 하면 자기가 등판할 시기가 되는 거죠. 그때의 사람들이 아 그럼 안철수 요즘에 뭐 할까 궁금하기도 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슬쩍 불려 나오는 거지. 에이, 지금 현재 저런 모습으로 나온다고 하는 건요. 그냥 또라이 이 느낌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너무 싫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만약에 안철수 씨가 자기 속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 정치를 계속 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당장 복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박주선 그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처럼 똑같은 거죠. 그 오늘 그 트위터에 그 올라온 사진 하나가 안철수 정계 은퇴 반대 서명하는 곳에 안철수가 찾아왔대요. 이건 지난 7월 12일에 증거조작 사건으로 사과 기자회견했을 때 당분간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에 출마했던 사람이 말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고작 한 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대통령이라는 직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짜증이 나요. 특히나 이현주 의원이 그랬더라고요.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를 한다면 자기는 당대표 그 출마 의사 접겠다고. 왜? 자기는 안철수와 노선이 같기 때문에 안철수를 도와야 한다고. 그러면은 너희들의 노선이 뭐냐고 도대체. 대선 때 그러잖아. 나는 또 안철수에게 정치 생명을 걸었다. 만약에 안철수가 안 나오면 출마하면 이현주는 안철수 야바타인 거지. 그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인간 군집 자체를 보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럽고 짜증나고 막 화나고 막 그래요. 너무 열내지 마세요. 아우 우리 언니 씨. 그 야수님이 열낸 그 안철수가 은퇴하라고 그때 정치계에서 은퇴하라고 네. 국민의당에서 발언이 나왔을 때 그 반대하겠다는 그 서명전이거든요. 저거에
저렇게 참여했고 또 하나는 미래혁신연대라는 데가 있어요. 안철수 지지그룹이래요. 거기에서 당대표 출마를 하라고 또 이제 시위를 해요. 그런데 그 미래혁신연대라는 거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페이스북에 있는데 회원이 24명이에요. 와 혁신적이다. 혁신적이죠. 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면 창피하니까 한 명씩 1인 시위를 한대요. 아, 그 몇 명인지 모르니까 1인 시위를 해야. 혁신적이다. 혁신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배우에는 안철수의 침묵의 지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묵시적인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느낌이. 이건 뭔가 좀 냄새가 좀 나지 않아요? 그 검찰 결과 발표할 때 그리고 당대표 출마하기 전에 요런 포석들을 깔고 나가는 거죠. 지금 지지자들이라는 그 명분으로 좀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면 이게 이명박이 뒤에서 또 이게 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냥 허투루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뭐 대단한 무슨 음모라든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절박한 경우이기 때문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할수록 걔네들이 좀 위대해 보이는 거지. 의미 부여를 하면 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철수는 분한 거예요. 나보다 못난 놈이 이겼기 때문에. 아,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그렇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게 그냥 분하고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뭐가 못난 파르르 건데? 떠는 거예요. 예, 예. 뭐가 못났는데? 뭐 학골도 안 되죠. 돈도 이게 자기가 뭐 많지. 그 박사도 아니지. 그렇지. 돈도 자기보다 없지. 정치는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닌데? 예. 머리카락도 자기가 더 많은데. 어쨌거나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하니까는 어쨌거나 자기 존재감을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자체를 어떻게든 막고 싶은 거겠죠. 실제로 이제 방송 나가는 오늘이 안철수가 전당대회에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밝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 하고 다니는 분위기로만 보면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예. 그것을 꺾기에는 아마 안철수 스타일이 약간 말한 이상한 건조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가고 싶어 할 겁니다. 약간 좀 그런 사람도 있잖아. 뭔가 안티가 많을수록 막 오기로 하면 더 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쨌거나 출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그러면. 주위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최근까지. 하지 말라고 하면 계속 하는 사람 있잖아. 난가? 저요? 트위터 한번 봅시다. 치코님의 트윗입니다. 김한길 측 안철수 출마에 홍준표처럼 보일 것. 안철수 측 홍준표도 당대표 하는데 못할 게 뭔가. 코미디다 코미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러면서 공방이 오가면서 당이 점점점 금이 가는 거죠. 이제. 아 웃기네요. 여기 받아치는 것도 좀 실력이 좀 있긴 있네요. 홍준표도 당대표 하는데 못할 게 뭔가. 여행님이 짧게 남겨주셨는데 안철수는 쓸데없이 의원직은 사퇴하고 조급해서 DB 쪄오는 게 참 우습게 보이는데 왜 사퇴했을까요? 그러게 이럴 거면은 그냥 하지 왜 사퇴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이름대로 간다는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수를 안 하는구나. 안철수. 그러니까 사퇴할 것처럼 보였는데 철수 안 해.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나 안철수야. 제프리님의 트윗입니다. 안철수? 이렇게 써놓네요. 아 이게 그 뜻이었구나. 이제 이해됐어요. 유승민은 박근혜 비서실장님의 트윗입니다. 안철수 갤러리 가보신 분, 안철수는 자기 지지자 결집하면 노사모 정도 된다고 했다네요. 아, 노사모 비하 아닙니까? 진짜 설마 그런 말을 자기 입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예, 생각은 해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죠. 그게 지난 그 우리 5구 대선 끝나고 네. 안철수가 패배가 됐잖아요. 패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직후에 나온 그 발언들이에요.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안철수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안내배 주가가 오늘 2.5% 상승했대요. 안철수 당대표 출마 가능성 4% 정당 당대표라도 철판 깔고 해야 하는 이유. 그게 안내배 주가 상승이라고 달님께서 올려주셨고요. MB 감옥 보내는 사람 대통령 만들기님 짧게 하셨네요. 안철수의 뉴 새정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 뉴새 정치. 아 신새누리당 이런 거. 그리고 그 대장 부인의 갑질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질하면 또 안철수 부인 김미경 갑질 아니겠어요? 갑질의 여왕이었죠. 스카이캔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안철수가 당대표 하려는 게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고 노원병에 자기 마누라 내보내서 국회의원 시키고 2020년 그 지역구 그대로 자기가 가져오려고 당대표 나오려고 하는 거냐. 그러다 대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 정도의 뻔뻔함이면요. 내년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나오지 말한 법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맹현규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무 황당했기 때문에 맹현규가 성파에서 서울시장 선거 나간다고 의원직을 사퇴를 해요. 네. 결국에는 후보가 못 됐죠. 그리고 되돌아와서 다시 그 선거에 나갑니다. 그게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게. 아 그럼 노원병에 안철수가 나와요? 저하고 최민희 의원하고의 대화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최민희 의원 같은 분들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벌써 안철수가 전당대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안 나올 거야. 이것은 예측 가능한 정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상식적인 거. 근데 나는 방송을 재밌게 만들어야 되잖아. 난 속마음과 약간 좀 달랐어요. 근데 최민희 의원한테는 그게 네 그렇습니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 예. 우리가 상식 밖으로 저 사람들이 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해서 국민의당 만들어 나갈 때도 뭐 그게 상식이었습니까? 그것처럼 비상식적인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자마자 바로 몇 시간 후에 안철수 전당대회에 출마할 듯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고. 비상식적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지. 항상 제가 그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리에 문재인이 들어갔다면 그 똑같은 상황 속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하면 2013년도에 똑같은 상황을 겪었죠. 12년 대선 후에 다 사퇴하고 물러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뭐 지금 제보조 사건부터 포함해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문재인 후보였다고 하면 일단 사실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안철수가 다시 돌아오는 거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어.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당대표로 복귀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언론들이 어마무시하게 때려댔을 거예요. 그거는 정말 피해의식 느낄만 해. 이상하게 안철수에 관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안철수 지금 현재 안철수라는 키워드 자리에 문재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었으면 거의 도덕적으로까지 몰아붙였겠죠. 어떤 염치 없고 뭐 개념 없고 뭐 국민에 대한 뭐 신뢰를 저버렸고 뭐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 도덕성을 평가하는 악랄한 표현들이 다 동원됐겠죠. 근데 정계은퇴 반대 서명이라고 거기 찾아갔다면서요. 네. 예. 거기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데를 가냐고. 특별히 가는 이유가 안 돼. 예, 예. 그 사람은요. 그거 안 가면은 혹시 내가 시켜서 하는 거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그 당사자도 징계하고 신기하죠. 가자고 주변에서 제안을 했던 그 보좌 실무진들의 사고방식도 궁금하네요. 그런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안철수 자신이 검색해서 알아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런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를 했고 그래서 누군가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가 성격상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오케이 하는 스타일이지 자기가 뭐 하자고 제안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평소 업무 스타일에도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제안을 했을 텐데 그 제안한 사람의 그 사고방식도 궁금하고 제안을 받았다고 그래 가보자 하고 간 사람 간철수도 궁금하네요. 아 간철수. 예, 거기 간철수. 아 간철수. 그런 것도 되네. 아이고 정말. 저는 진짜 분노한 건 안철수가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과하고 바로 다음 날 문준영 씨 의혹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말하는 그 멘탈에 정말 질려버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를 나와야 된다고 하는 쪽이나 안철수를 반대하는 쪽이나 하는 결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결국은 이제 권력투쟁에 들어간 건데 네.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국민 자체는 안중에도 없는 상태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당인데 국민이 안타깝네요. 빠진 당. 국민 없는 국민의당. 네. 참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상적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도 힘들게 몸부림들을 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거에 뒤따라오질 못하네요. 상식적인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정권이 끝날 즈음에 대선 주자들이 대개적으로 보면은 선거 캐치플레이드가 그런 거였어요. 상식적인 나라 만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인간 중심의 나라 만들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전반적으로는.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지키고 있다고 봐요. 사람이 먼저다. 지키고 있다고 보고 안철수는 상식적인 세상이 슬로건이었어요. 이제 정말 비상식적으로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철수한테 명분 주려고 뭐 직구당 위원장들 한 50%가 모여가지고 안철수 출마를 촉구하는 회견 같은 것도 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최민희 의원의 분석이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오늘 나간 방송에.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지도부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안철수의 출마를 반대하는. 왜 그러냐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뭐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만 해도 좀 잊혀졌으면 좋겠다. 안철수 씨. 근데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전 당대표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오신다네. 이게 당이라는 것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그게 격렬한 논쟁이 되면서 파벌 싸움이 되고 실제로 저는 안철수의 이 출마가 또 다른 분당의 씨앗이 될 거라고 그럴 수도 보는 있어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대선 책임론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 좀 출마하겠다고 하는 뭐 정동영, 현정배, 김한길 이런 사람들 다 반대할 거 아니에요. 김한길은 뭐라 그랬냐면은 출마를 하면 안철수가 홍준표처럼 보일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참 측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안철수가 출마를 하면 국민의당은 이 두동강 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양심이 없냐는 말. 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갈라질 때 갈라지고 나니까 지금 국민의당 욕하시는 분들 저 포함해가지고 새누리당만큼 욕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안철수가 정말 양심도 뭐 이성도 상식. 이 정동영 이런 분들이 호남파니까 호남파와 비호남파 지금 안철수를 당대표 출마하라고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비호남 출신들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오면 독자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바른정당하고 합쳐지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도 돼요. 사실 그러면 이제 뭐 바른국민당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국민바른당. 네, 뭐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호남 정서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호남에서 현역으로 있는 사람들은 새누리당 부류하고는 합당 못해요. 그렇죠. 예. 사꾸라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쟤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 기대 안 한다 이런.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떨어지니까 그런 결정을 하면 호남에 있는 의원들은 절대 그거 못할 거고요. 그런데 비호남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국민의당에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봐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처럼 상종가를 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지. 예. 그러니까 안철수의 그 말도 안 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무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제가 꽤 오래전에 생각한다 초창기 때 했던 말 중에 하나였어요. 박근혜가 무너질 거라는 일종의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났어요. 근데 독재 정권 가진 사람들은 그걸 충분히 상대방 반대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안철수 출마. 이거 실화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 출마? 요거는 우리가 지금 방송 나가는 날 아마 보도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키워드인데요. 약간 좀 우리 입장에서는 도박이죠. 우리가 내는 의견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골고루 섞으실 필요가 있어요. 어느 쪽 사람이 맞는 걸로 해야지 한쪽으로 몰빵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안철수 씨가 지금 방송을 오늘까지 박지원 전 대표라든지 뭐 초선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골고루 만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한 정답이 하나 나왔어. 안철수가 대선 패배와 대선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은둔할 것이라는 세간의 모든 예상을 깨고 이 사람이 정계에 다시 그렇게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우리가 이제 뭐 정치인들 인터뷰하는 것처럼 박주선 위원장이 정말 명답을 해준 거예요. 본인이 나갈 생각이 없으면 왜 물어보고 다니겠냐. 나갈 생각이 있으니까 누가 반대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나가는 걸 부탁해 이런 개념으로 물어보는 거지. 나갈 생각 없으면 아예 안 물어보고 자기 집에 가서 그냥 잠겨 있겠죠. 여전히 간 보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보니까 안철수는 나갈 생각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 탄압해요. 탄압하잖아요. 그럼 탄압하면은 반발하는 과정에서 꼭 누군가가 하나 다쳐요. 근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묻으려고 해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더 빡쳐가지고 독재 정권 타도하라 이렇게 돼버리는 그 메커니즘과 상황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항상 똑같아요. 예, 그런 맞아요. 방식으로 간다고. 예, 맞아요. 사실 알고 보면 박근혜 게이트도 뭐 예를 들면 백남기 선생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과 연관성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해 있는 상황이 옹색하고 뭔가 좀 급박한 사람들은 항상 무리수를 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리수가 잠깐 존재감을 드러내긴 하지만 멀매를 막 맞아야 될 사람들이 멀매를 안 맞고 검찰 결과 발표 끝나자마자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그 다음날 문준영 특혜 의혹 조사하자고 나오는 거야. 그게 무리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적 정서에는 안 맞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 새끼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안철수의 상황도 끝까지 몰려있다 보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겠죠. 일단은
어떤 반응일지 한번 떠볼기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기사 같은데 안철수 복귀설 같은 게 나오면 댓글이 어떻게 달리는가도 좀 볼 거고 그럴 텐데 안철수 스타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이유가 안철수 특유의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면 안철수를 약간 좀 어리숙한 아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안철수 캐릭터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약간 공부 잘했던 애들 말에 약도 없는 사람이네 하는 이게 오고 가기 시작하면 어쨌든 국민의당 내에 권력 암투는 시작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씨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망가지려면 화끈하게 해야죠. 그래서 제대로 그 자기의 본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끝까지 바닥까지 한번 쳤으면 좋겠는데 왠지 안철수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실지 그게 궁금하네요. 아버지? 예. MB? 아니 그러니까 아니, 친아버지. 안철수 아버지가 뭐 원래 그 배우다라는 설도 있고 김미경 씨가 배우다라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설이 있죠. 아버지와 부인이 사실상 멘토인. 그렇죠. 예. 예. 뭘 해도 아바타는 맞네요. 안철수 이분이 만약에 정말로 방송 나간 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강행이 된다 그래서 푸른나무님처럼 당이 쪼개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아마 호남파와 비호남파로 찢어지겠죠. 아마도. 아마도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의 지역구나 이런 게 비호남이니까. 비호남이다 예.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출마는 사실은 호남 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죠.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호남은 이제 기존에 박지원을 비롯한 천정배